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를 파멸시키고 응징하고 박살내고 망가뜨리고 싶은 분들 정말 많으시죠. 내가 당하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돌로 쳐 죽여도 모자라고 찢어 죽여도 모자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새끼들이 받는 상처, 평생 결핍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 더더욱 분하고 인간으로 보이지가 않죠. 차라리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뭐 죽지도 않고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집구석에 꾸역꾸역 들어오고요. 아니면 아예 집을 나가가지고 상간자랑 희희낙낙 삽니다. 그런 걸 보면 정말 인간 같지 않게 느껴지고 죽이고 싶죠. 최근에 상담한 어떤 남편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아내에 대한 약점을 아주 많이 잡아놓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파멸시키고 정말 직장 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폐인을 만들어버리고 싶다. 그 방법을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말렸죠. 어떻게 말렸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혼은 최대한 미루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배우자가 먼저 이혼 요구를 하더라도 덥석 받아들이지 마시고 뜸을 들이세요. 상간자 먼저 박살 내고 배우자한테는 이혼 안 한다, 사랑한다, 약 올리고 갖고 논다 생각하면서 여유를 좀 부리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배우자가 가장 싫어할 것은 상간자가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응징하고 싶으면 상간자를 쳐서 상간자가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복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시겠죠. 이 여자 떨어뜨려 놔도 다른 여자 또 만듭니다. 아니면 뭐 이 사람은 밴드나 오픈 채팅에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사람이라서 뭐 누구 한 명 친다고 해서 그렇게 타격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붙잡아 가지고 응징을 하고 복수하고 뭐 상간자 소송도 하고 해야 배우자가 나를 우습게 알지 않고요. 그리고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분풀이할 대상이 없으니까 배우자를 망가뜨리고 싶은 건데 그 배우자를 망가뜨리지 않고 다른 대상을 망가뜨리자는 거죠. 그래야 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에 응어리가 없습니다. 상간자는 지금 족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영 기회가 없어요. 이혼하고 나서 상간자 찾아가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상간자에 대한 분노와 응징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이혼은 급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상간자를 응징하고 배우자의 이혼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으면서 무시하면서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걸어와도 오히려 기각으로 맞서야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습니다. 네가 정 이혼하고 싶으면 몸만 나가든지 아니면 기어 들어와서 내 노예로 살아라. 우리 집 식모나 ATM기나 뭐 그런 걸로 살아라. 이런 태도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은 남편이 이혼 요구를 하면 바로 생활비부터 끊어버리죠. 네가 내가 주는 돈 없이 한번 살아봐라 하면서 생활비 끊어버리고 이제 왜 양육비도 안 주냐 하면 이혼하면 양육비 줄게 이럽니다.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궁지에 몰려서 뭐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한다거나 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내분들은 사실 재취업하면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사실 집안 돌아가는 데는 별로 문제 없어요. 남자 없어도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가 바람나서 살림을 아예 손을 놔버리거나 이혼 요구를 하면서 집을 나가거나 하는 경우에는 남편분들이 오히려 더 멘붕에 빠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바람나면 여자들은 나가서 막 얘기를 할 수 있어. 미용실에서 머리 하면서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 남편 바람나가지고 지금 막 내가 미치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친구한테도 얘기도 하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 쓰고 이렇게 하는데 남자들은 더 얘기할 데가 없어요. 내 얼굴에 침 뱉기고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편들은 와이프가 바람이 나면 내가 관리 못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내가 뭐 못나서 와이프가 바람나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하고 더 전전긍긍 끙끙 앓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와이프가 살림을 손에서 놔버리거나 집을 나가거나 하면 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애들은 어떡하지? 살림 어떡하지? 나는 바깥일 하느라고 집안일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더 아내가 더 커 보이고 아내의 빈자리가 더 느껴지고 이러면서 이제 더 힘들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남편분들한테 다 조언을 해드려요. 전업주부였던 아내 없어도 지방 불러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 요즘 얼마나 앱도 잘 나오고 쇼핑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는지 아시냐. 이마트 앱에서 주문하면요 4시간 안에 갖다 주고요.
가사 도우미 앱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2번만 불러도 집안에 마누라 있을 때보다 더 깨끗합니다. 밀키트 해서 먹으면 돼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너무 전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드립니다. 아내가 이제 막 좌지우지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내한테 있던 권한을 오히려 뺏으셔라. 생활비도 확 줄여버리고, 와이프가 쓰던 카드도 다 잘라버리고, 다 정지시켜 버리고요. 남편분이 직접 하셔도 돼요. 이거 우리가 회사 생활 하시던 분들은 집안 이런 거 돌아가는 거 금방 익히고 관리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집 돌아가는 모양새도 파악해 가면서 이혼 준비를 하든 하는 거죠. 막상 바람 나가지고 남편 우습게 알던 아내가요. 이런 식으로 남편이 오히려 집안 살림 꽉 쥐고 애들 육아 꽉 쥐고 이러면은 아내가 설 자리가 없어져서 더 전전긍긍 하거든요. 남편분들이 이래요. 아내가 도맡아 하던 집안 살림을 내가 책임지고 이제 맡아서 했더니 생활비가 반으로 확 줄어들었다. 그동안 생활비를 빼돌린 건지 아내가 사치를 한 건지 대체 어디다가 돈을 쓴 건지 모르겠다. 내 통장에 돈이 남아도는 것은 결혼 이후 처음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집안일이든 육아든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살림은 얼마든지 아웃소싱이 가능하다는 거. 그냥저냥 사라진다는 거.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대로 살면 되고. 남편분은 아이들한테 사랑만 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복수하거나 망가뜨릴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닙니다. 무관심이에요. 아직 배우자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직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시겠지만 솔직히 맞아요. 진짜 마음에서 지워지면 미워하는 마음마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운 마음마저도 없어졌을 때가 이혼을 해도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 사람이 밉고 죽이고 싶고 응징하고 싶고 박살내고 싶으면요. 이혼할 때가 아닌 거예요. 복수하고 파멸시키고 싶다. 이런 감정 자체가 아내에게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야 진짜 끝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옆집 사람, 뭐 돌멩이 이 정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끝난 거죠. 특히 아까 그 남편분처럼 아내를 연먹여서 폐인을 만들면 결국 그 영향은 아내에게서 멈추지가 않아요. 아내가 그냥 뭐 진짜 죽어 없어지는 거 아니고서야 그 영향이 다 아이들에게 흘러가거든요. 돈 벌어서 양육비도 보내주고 가끔 만나도 자기 인생 멋지게 사는 그런 엄마가 애들한테 낫지. 폐인 돼서 거렁뱅이로 사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내를 파멸시키는 거는 협박용으로만 쓰시고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집 나간다고 막 협박한다. 너 나가기만 해봐 어떻게 되는지. 내가 회사에 투서 날린다. 뭐 아내가 이혼 요구를 한다든지.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협박용으로 내가 이 사람을 조종하는 용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도 배우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죠. 가끔 이제 남편분들이 저런 걸레 같은 년은 아이들한테 해가 될 겁니다. 전 절대 아이들도 못 만나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성인의 관점에서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문란하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하다고 해서 아이와 엄마의 천륜을 끊는 것은 아이한테 좋지 않죠. 아이의 엄마 자리, 아빠 자리는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우리의 몫인 겁니다. 한 달에 한 번 몇 시간만이라도 부모 노릇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서로 아무 감정 없이 대할 수가 있어야 이혼하고 아이들 부모로서 역할을 부딪힘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감정을 아이한테 투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가 죽도록 싫다, 증오한다 해가지고 아이도 그 한쪽 부모를 싫어하게 강요하거나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아이도 지 아빠가 한 짓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도 엄마가 한 짓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그 한쪽 부모가 한 나쁜 짓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를 위해서죠. 아이의 반쪽은 그 부모에게서 나왔잖아요.
니네 엄마가 얼마나 문란하고 더러운 여잔지, 니네 엄마가 뭐 여러 명 상간남이랑 막 그랬어. 니네 아빠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고, 니네 아빠가 딴 사람이랑 살림을 차리고, 다른 가정도 깨버린 그런 무책임한 사람이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는, 아, 나도 이 사람의 피를 물려받았는데, 나도 그럼 더러운 사람인가? 나도 그럼 무책임한 사람인가? 나도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특히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 굳이 말해줄 필요 없고요. 사춘기쯤 되면은 어차피 애들도 다 눈치채고 알고 있어요. 애들이 어른보다 더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입으로 야, 네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네 아빠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알고 판단하니까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오직 그건 거죠. 엄마 아빠가 따로 살거나 이혼하더라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 특히 한쪽 부모가 떠나가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너희와 함께 살 거야. 그리고 얼마든지 한쪽 부모가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만나는 거 내 눈치 보지 말고 해도 된단다. 엄마 아빠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너희들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말들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또 증오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상대 배우자의 역할도 아이들에게는 큰 지지대가 되어주고 큰 사랑을 느끼게 한다는 거를 느낄 날이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따박따박 면접 교섭하고 양육비도 보내는 그런 전 배우자가 고맙다, 애쓴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끝났어도 아이 부모 역할은 평생 끝나지 않으니까요.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좀 마음을 사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쓴 여러 가지 애들 양육에 대한 칼럼도 있고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끼리 위로하고 정보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